실리콘밸리에서 35년 동안 엔지니어로 살아온 케네스 밀러입니다. 올해 63세가 된 저는 평생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딸 클레어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저 한국 스타트업에서 CTO 제안을 받았어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32살 딸아이가 실리콘밸리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니요. 한국? 거긴 아직도 분단국 아니야? 왜 굳이 그런 곳으로 가려는 거니?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클레어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국의 IT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핀테크와 게임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한국이 실리콘밸리보다 나을 리가 없어. 제가 아는 한국은 1990년대 뉴스에서 본 모습이 전부였어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 말이죠. 클레어야, 한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야. 거기서 무슨 첨단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야? 저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클레어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기사들을 첨부하면서 말이죠. 딸아, 다시 생각해봐. 여기서 승진하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클레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세요. 제가 받은 제안서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클레어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분단된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게다가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클 텐데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클레어를 설득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여주고 연봉 비교표도 만들어서 보여줬죠. 봐라, 구글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에서 받을 연봉의 2배야. 하지만 클레어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 저는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작은 통회바퀴로 사는 게 싫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직접 기술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클레어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하죠. 결국 클레어는 3개월 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돌아올게요. 클레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딸이 곧 실패하고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공항에서 클레어를 배웅하면서도 6개월 후면 다시 만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클레어가 한국으로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딸에게 연락해서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클레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한국 개발자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는 딸이 적응하려고 무리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클레어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 CEO가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기술적으로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는 클레어를 보니 정말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클레어가 보내온 사진들이었어요. 깔끔한 사무실, 최신 장비들, 그리고 활기찬 직원들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빠, 여기 카페 문화도 정말 놀라워요. 24시간 열린 곳도 많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해요. 클레어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클레어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빠, 한국 동료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수술은 필요 없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빠, 한국으로 오세요. 여기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돌봐드릴게요. 클레어가 간절하게 부탁했죠. 저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미국 의료진이 최고야. 한국 병원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클레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심장 분야에서는 미국 못지않아요. 게다가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클레어는 심지어 한국 의료진의 논문과 병원 순위 자료까지 보내줬어요. 아빠, 이 병원은 아시아에서 심장 수술 1위 병원이에요.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곳이라고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무엇보다 클레어의 간절한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어요. 아빠, 저 혼자 미국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이제 제가 아빠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딸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클레어의 성화에 못 이겨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3개월만 있다가 돌아갈 거야. 그러면 클레어도 함께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거야. 이런 계산을 하면서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클레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공항 자체도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해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클레어가 준비해준 아파트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분리수거 방법부터 온돌 시스템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레기를 분류해야 하는 거야? 저는 투덜댔습니다. 클레어는 참을성 있게 설명해줬어요. 아빠, 한국은 환경보호에 정말 앞서 있어요. 분리수거 시스템이 체계적이라서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했죠. 미국이 더 편하고 자유로워. 병원 예약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모바일로 순번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이렇게 효율적일 수가 있나? 저도 모르게 감탄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스템이 좋아도 의료진 실력이 중요하지 않나.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는 길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정확하고 깨끗했거든요.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하게 운행하네. 클레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예요. 정시성과 편의성 모두 완벽하죠.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의료진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케네스 씨 심장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정말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예약이 가능했죠. 아빠,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을 구경하러 가요. 클레어가 제안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됐어요. 과연 한국의 스타트업이 어떤 곳일까요? 실리콘밸리와 비교해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을까요? 판교. 디지털 단지에 있는 딸의 회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한 사무실과 최신 장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클레어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그런데 직원들을 만나는 순간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어린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CEO 김민준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케네스님, 클레어 CTO가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나이가 고작 29세라는 걸 알고 당황했습니다. 29살이 CEO라니 경험이 있을까? 아버님께서 실리콘밸리에서 35년간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민준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조언이라. 너희들이 뭘 알겠어? 나는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분야에서 일했다고.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클레어가 서둘러 말했어요. 아빠, 여기 팀원들 정말 실력이 좋아요.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출신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죠. 구글 출신이 왜 여기로 와? 그때 개발팀장 이상현이 다가왔어요. 케네스님, 저는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졸업 후 구글에서 3년 일했는데 한국에서 더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이상현의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설명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요. 한국에서 무슨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도전적으로 물었을 때 김민준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세계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내년에는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와 저녁을 먹으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봤어요. 클레어야, 그 회사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괜찮더라. 저는 조금 누그러진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아빠, 제가 왜 여기로 왔는지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직은 모르겠어. 좀 더 지켜봐야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이상현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케네스님, 시간 되시면 저희와 함께 점심 드시면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버님의 경험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클레어가 권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이상현과 다른 팀원들을 만났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케네스님, 80년대 실리콘밸리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때도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했나요? 젊은 개발자 박지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는 지금과는 달랐지. 모든 게 새로웠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 제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자 젊은 개발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말 흥미로워요. 그때의 도전 정신이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거군요. 너희들도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면 실수할 수 있어. 특히 기술적인 결정을 할 때 말이야. 그때 이상현이 말했어요. 그래서 케네스님 같은 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저희에게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멘토라니 이 나이에 한국 젊은이들의 멘토가 된다고요? 나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여기 문화도 모르는데. 제가 망설이자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케네스님의 경험과 지혜가 중요한 거죠. 일주일 후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클레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술 세미나의 연사로 초대받은 거예요. 아빠, 실리콘밸리 초기 개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예요. 클레어가 부탁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그리고 한국어로 어떻게 설명해? 하지만 이상현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그리고 준비도 함께 도움드릴게요.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 개발자들의 열정을 직접 느꼈어요. 그들은 정말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케네스님, 80년대에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주로 사용했나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팀워크를 했나요? 끊임없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개발자들이 과거의 실수 사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물어본다는 점이었어요. 케네스님, 가장 큰 실패는 언제였나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젊은 시절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에 인터넷 관련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젊은 개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AI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기술을 과소평가했다가 큰 코를 다쳤죠. 드디어 세미나 당일이 됐어요. 30명 정도의 젊은 개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케네스 밀러입니다. 제가 어색하게 인사하자 모두 박수로 환영해줬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1988년이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했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상현이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면서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정신 말이에요. 제가 말하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케네스님, 지금 한국 개발자들에게도 그런 정신이 보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여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때의 우리 모습을 봅니다. 열정적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 명이 개별적으로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케네스님, 저희가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김민준 CEO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케네스님, 저희 회사의 기술 어드바이저로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나는 퇴직한 노인이야.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어요. 케네스님의 경험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특히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아시는 분의 조언이 절실해요. 이상현도 거들었습니다.
주 2, 3회 정도만 와주시면 돼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한국에 올 때는 3개월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일까지 하게 된다고요? 클레어야, 어떻게 생각해? 딸에게 물었죠. 아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빠의 경험을 나누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3개월 계약으로 어드바이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젊은 개발자들과 기술 토론을 하고 미국 진출 전략을 함께 세우는 일이 의외로 보람찼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개발자들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해하고 다음번에는 더 발전된 질문을 해왔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 저는 점점 감탄하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날 무렵 회사에서 미국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케네스님 덕분이에요. 미국 시장 분석과 현지 파트너 연결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김민준이 고마워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얻고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에너지를 느끼며 다시 한번 도전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클레어와 함께 판교에 아파트를 얻어서 정착했습니다. 분리수거도 이제 능숙하게 하고 지하철 타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할 수 있게 됐죠. 회사에서는 정식 기술 어드바이저로 계약을 연장했어요. 주 3회 출근하면서 젊은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케네스님,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세요? 박지훈이 매번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제안한 코드 리뷰 시스템이 회사에 정착된 일이에요. 35년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말하면 젊은 개발자들이 진지하게 들어주고 실제로 적용해줍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근황을 알려줄 때마다 모두 믿지 못해해요. 케네스, 정말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퇴직했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나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어. 실제로 지난주에는 고등학교 동창 마이클이 한국에 놀러 왔어요. 케네스, 내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나도 부럽다. 미국에서는 퇴직하면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한데 말이야. 마이클의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각 나라마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 젊은이들의 열정,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 모두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특히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들은 정말 놀라워요.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죠. 미국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아. 제가 마이클에게 말했을 때 그도 깜짝 놀랐어요. 클레어도 정말 행복해해요. 아빠,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오랜만에 봐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클레어와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제가 기획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한국의 시니어 개발자들과 주니어 개발자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제가 첫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프로그램 첫 모임에서 만난 60대 한국 개발자 최 선생님과는 특히 죽이 잘 맞았어요. 케네스 씨, 저도 젊은 개발자들과 일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최 선생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35년간 쌓은 경험이 한국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한국 문화에도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회식 문화, 존댓말 사용법, 심지어 김치도 이제 좋아해요. 아빠,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클레어가 웃으면서 말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한국어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 정도는 이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답니다. 편견은 참 무서운 거예요. 저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예상치 못한 행복을 만날 수 있답니다. 실리콘밸리보다 더 따뜻한 곳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말이죠.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주었기를 바라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